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 인터넷,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 선전을 퍼뜨리기 위해 고용된 트롤 역주, 가짜뉴스 공장초 팟그릿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트롤을 몇 개 삭제했습니다. 이들 트롤의 주요 목표물 중 하나는 나토 NATO이며 그들은 소련 붕괴 이후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한 것은 러시아를 자극했기 때문에 실수였다고 주장한다. 저는 심지어 일부 주류 서방 매체에서도 이런 주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폭로적인 말씀만 퍼스널 레벨레이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냉전 기간 동안 덴마크에서 자랐고 학교에서 나치 선전과 히틀러의 선전 장관인 요제프 게벨스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또한 소련의 선전과 전 세계를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러시아의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면 핵미사일이 덴마크를 도달하고 저희 나라와 삶의 방식을 파괴하는데 8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10살이었습니다. 덴마크와 같은 작은 나라가 러시아에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토가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나토가 전체주의로부터 민주주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동맹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2009년에 에스토니아로 이주한 후에야 저는 이 견해가 완전히 옳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발트 3국에 대해 별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발트 3국이 소위 연맹유니언이라는 소련의 일부였다는 점을 감안하고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항상 소련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스탈린에 의해 소련에 강제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에스토니아로 이주했을 때 비로소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겪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949년 3월 어느 날 밤 스탈린의 신복들에 의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어 가축차에 채워져 시베리아에 있는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트 3개국 카운티에서 추앙된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 등 추앙의 물결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작은 나라들 인구의 거의 10%에 달합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 점령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어떤 저항운동에 출연을 진압하기 위해 추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재판도 받지 않고 혐의만으로 체포되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새벽 4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아이들과 여성, 노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당연히 거의 헤아릴 수 없는 트라우마로서 적어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자유국가 출신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트라우마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경험했고 그 점령은 거의 5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소련에 의해 어떤 조직적이지 않은 독립체험월드 센터리 노약이 된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에스토니아인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점령하고 자신들의 가족을 추앙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러시아인들이 한 행동입니다. 분명히 러시아인들은 소련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었고 그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마치 에스토니아인들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던 러시아인들에게 점령당하고 억압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또한 러시아 점령 기간 동안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쇠락하게 되었는지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처럼 점령 전에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핀란드를 앞섰지만 소련이 붕괴된 후에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뒤처졌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에스토니아인들은 가능한 한 러시아와 거리를 두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50년간의 점령 끝에 그들은 러시아 국가기관이 에스토니아 국민의 인간의 유만리티 수준보다 훨씬 낮은 인간의 결여의 하나의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인들은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에게 한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에스토니아를 위한 첫 번째 목표는 러시아 국가기관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다시는 그들이 굴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탈린이 에스토니아로 강제 이주한 30만 러시아 민족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에스토니아인들은 모든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국가기관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결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토니아인들이 나토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군사동맹에 가입하여 러시아인들에게 복수하려는 제국주의적인 꿈을 꾸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단지 동쪽 이웃의 간섭 없이 그들 자신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홀로 남겨지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2호지입니다. 에스토니아가 나토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순전히 인도주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군대에 의해 점령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인구의 가장 재능 있는 10%를 강제 노동 수용소로 초항하는 것뿐인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 유산과 문학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스토니아인들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읽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소련 시절처럼 생산량의 대부분을 강제로 러시아로 수출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되돌리는 것뿐인 생존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언론과 공개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자녀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 더 나은 삶을 건설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것들이 불합리한 바람일까요? 그 바람이 우리가 서양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일종의 인간애인 이른바 기본적인 인간의 베이직 휴머니티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따라서 나토의 동쪽 확장이 모든 민주주의가 기반을 두고 있는 인간의 표현이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나토의 기존 회원국들은 어느 동유럽 국가를 나토에 강제로 가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들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자마자 서둘러 가입했고 에스토니아인들도 같은 이유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다시는 러시아 국가기관의 비인간성과 잔혹성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을 이러한 비인간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군사적 목표가 아니라 인간의 한 표현입니다. 자, 저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그의 전쟁 무기 밀리터리 머신을 보내기 전에 제가 이 기사를 썼다면 일부 사람들은 저에게 러시아 국가기관이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다고 격렬하게 반응했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전쟁 무기가 시민들을 조직적으로 겨냥하고 병원과 대피소를 폭격하고 마을 전체를 무너뜨렸다는 뉴스 보도를 근거로 어떻게 누구든 이것에 반대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전쟁 무기의 비인간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보세요. 푸틴이 그의 의도를 드러낸 것을 근거로 볼 때 여러분은 우크라이나가 시작이었다고 생각하는지요? 푸틴이 권력을 붙였을 때 그는 한 번에 하나의 작은 나라를 차지해서 그들을 강제로 러시아 편호두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어디서 끝났을까요? 폴란드 국민들에게 러시아 잔혹행위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푸틴의 러시아의 일부가 되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의 확대가 러시아를 자극하고 위협감을 느끼게 했다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푸틴이 패를 보여주었기 쇼르산에 정말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푸틴은 나토가 방어동맹 데펜스 버란스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한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한 나라를 점령하는 대신 모든 나라를 상대하기 때문에 위협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그가 공격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왜 위협을 느꼈을까요? 다시 말해 나토는 러시아 국가기관의 비인간성으로부터 인도적인 나라들을 방어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공격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공격자가 아니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토의 확장이 실수였다는 주장은 서방을 분열시키려는 선전일 뿐이며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우리는 현저하게 분열되어 있었고 무관심했습니다. 푸틴은 많은 침략 행위들을 저질렀지만 그는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수준으로 그런 행위들을 가까스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는 이제 그런 장점을 날려버렸고 저는 통일된 대응에 감명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일체가 되어서 선전에 의해 다시는 우리 스스로 분열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